자, 이번에는 고전시가와 현대수필이 결합된 갈래복합 한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1년 9월 고2 모의고사입니다. 자, 먼저 가 작품을 봤을 때 이황의 도산 12곡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세 줄짜리가 여러 개 나올 때에 우리는 이거 연시조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었죠? 연시조 읽는 방법 말해줬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세 번째 줄, 즉 종장을 읽고 초장, 중장을 읽어라. 그래서 3, 1, 2 순서로 읽는데 왜 그렇게 읽는다 그랬어? 이 종장이 곧 이 각 수들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야. 종장이다. 알겠죠? 일단 그렇게 읽겠다는 걸 유념한 후에 바로 보기로 가는 거야. 바로 보기로 가는 거예요. 27번 문제가 제법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보기 풀이 방법에 동그라미 연결 방법을 쓰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동그라미 연결 방법이 뭔지는 선생님이 올렸던 그 고전 소설 구운몽 파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연결할게. 잠깐만, 동그라미 연결할게. 창작 의도로 밝힌 전문이 전해진다. 자, 언지에서는 어떤 거? 자연 속에 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 자, 그 다음 언학에서는 선한 본성 회복을 위해 학문에 힘쓰겠다는 의지. 또한 발문에는 노래 부르며 향유하게 하여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가 드러난다. 자, 1번 선지 언지 자연 속에 살며 선한 본성을 회복. 일단 이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일단 맞았다라고 봐줘야겠죠? 보기에 의해서 맞았죠? 두 번째 언학은 학문의 의지가 나와야 되죠? 학문 맞았다고 하고, 그 다음 발문의 내용을 참고할 때 어떤 거?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 발문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 네 번째 발문 내용을 참고할 때 바람직한 가치. 그쵸? 그 다음에 발문 내용을 참고할 때 교육적 의도. 일단은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단 대응되고 있어. 자, 이런 경우엔 너희가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관형어를 확인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관형어, 즉 수식해주는 말을 확인해줘야 돼. 잘 봐봐. 우리 A라는 친구가 돼지라고 해보자. 돼지. A라는 친구가 돼지야. 자, 그럼 A에 대한 수식어로는 날씬한이 올 수 없어. 내 말 이해하지? 날씬한이라고 하는 말은 돼지의 속성에 들어가지 않아. 내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날씬한 돼지 이런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설명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관형어는 수식하려고 하는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말이야. 알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관형어들이 있다면 그 관형어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야. 관형어가 있는 말들은 1번 없고 2번 없고 3번 없어. 그치? 자, 4번도 관형어가 없어. 5번에서는 여기 제자들에게 성인이 본받아야 함을 보여주려는 이황의 교육적 의도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제자들에게 성인을 본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를 관형어니까 판단이 안 되잖아. 이렇게 너네가 판단이 안 되는 애들을 발견한 경우엔 제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어디에 있어? 마지막에 있지. 종장부터 읽을게.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쉬운지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야. 다시 1행, 2행, 즉 초장, 중장 읽으면 우부,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거니 그것이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이루지 못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여기서 두 번째 장에서 뭐라 그랬어? 성인도 못 다 한다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성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연결되기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우부와 성인을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부도 알거니와 성인도라고 했으니까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라고 보셔도 뭐 크게 아주 문제가 있는 풀이 방법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만 푸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해주고 싶은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만 푸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기는 하거든. 동그라미 연결을 확인한 후에 그런 것들이 모두 연결될 때 N은 관용어를 확인하여서 속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속성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N은 직접 지문으로 가서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긴 한데, 더 중요한 태도가 있어.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사실 이런 풀이 방법이야. 어떤 거냐면, 보기에서는 항상 상위어가 나오고, 선지에서는 항상 하위어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봐봐, 예를 들어볼게. 보기에서는 정서가 나왔을 때, 선지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쓸쓸함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좋아, 원래라고 하면 정서 안에 쓸쓸함이 들어가. 일반적으로는 들어가. 포함 관계야. 하지만 정말 이 작품에서도 그럴까? 라는 걸 파악해야 되지. 이 작품에서도 그럴까? 라는 걸 판단해 줘야 돼. 알겠지? 보기에서 상위어가 나오고 선지에서 하위어가 나오면 정말로 이 작품에서도 이 둘이 포함 관계일까? 그럴까라고 하는 건 포함 관계일까? 라는 뜻이야.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적 의도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자 봐봐,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래. 즉 교육적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겠다?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과 바람직한 가치. 그럼 그 앞에 나오는 여기 이 녀석 있지, 제자들에게 성인을 본받아야 함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향할 만한 삶의 방식이지만, 정말로 이 작품 혹은 이 부분에서도 그럴까라는 걸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이 상위어 하위어의 문제는 여러 번 반복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17번을 답을 내렸고, 자, 그 다음에는 문제들을 보는 거지. 가와 나를 이해,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이런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을 확인하셔야겠지. 가는 아까 읽었던 거고, 기역은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읽은 김에 이제 17번에 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 가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종장 읽고 초장 중장 이렇게. 자,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하랴 했어요. 그러면 천석고왕을 아래 뜻 나오죠.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즉 자연에 묻혀 살겠다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자연 친화가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느냐.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겠느냐, 어떠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냥 이거 뭐 별다른 뜻 없죠. 아, 자연 친화구나. 그 다음에 이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길 바란다. 그럼 이중이 뭔지가 일행과 이행, 초장과 중장에 나오겠지.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너네가 연하는 모르더라도 풍월이라고 하는 애가 자연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니. 이중에 바라는 일은, 여기서 이중이 뭐였죠?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고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는 거야. 자, 이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속에 살면서 허물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허물 없이. 알겠죠? 다만 여기서 병으로 늙어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 속에서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사는 거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그냥 자연사 한다고 봐도 좋고요.
세 번째,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야. 하늘 아래에 있는 허다하다 그러죠. 굉장히 많다. 많은 영재, 꽃뿌리 영자의 제주 제자인데 그 우리가 뭐 영재학교, 영재학원 이러잖아. 굉장히 뛰어난 허다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까. 속여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지 제3수에 이 종장을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 허다 영재라는 말을 아무래도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일단 초장과 중장을 보는 거야. 이렇게 니들이 파악 못한 애들은 별표만 쳐주세요. 자, 순풍 아래 뜻 나오죠? 순풍, 순박한 풍속.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니 정말로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하겠느냐. 우리 종장은 지우자. 우리 뜻 해석할 수 없으니까 지우자. 일단 초장과 중장에서 하는 말은 순풍이 죽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순풍은 많이 남아있다. 인성이 어질다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니까 인성은 옳다. 인성이 어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 다음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라고 말하죠.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죠. 가던 길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앞에 놓인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 한번 봅시다. 고인 아래 나오죠. 공자님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어.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 가던 길이 뭐가 되겠어? 고인께서 가던 길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수양의 의지가 되겠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언지니까 자연친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웬만하면 언학이니까 학문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언학도 이제야 돌아오나니 다른데 마음 말으리.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른 곳에는 마음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학문수양의 의지죠. 아까 나왔던 말이죠. 보기에서 학문수양의 의지라고 여기 나왔었죠. 학문수양의 의지. 자, 다시 초장.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자,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오나니 다른데 마음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과거에 당시에 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걸 몇 해 동안 버려뒀고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다. 근데 이 돌아온 곳이 어디겠어? 학문하는 길이겠죠? 왜? 언학의 주제는 학문수양의 의지였으니까 종장에서 학문수양의 의지라고 판단 내렸잖아. 그쵸? 그럼 당시에 가던 길과 이제 돌아온 길과 맨 마지막 행이 같고 어디 가 다니다가 라고 했었던 어디 가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곧 어떤 학문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학문과 반대되는 애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종장을 통해서 초장 종장을 읽었어요. 자, 먼저 가에 대한 설명으로 A와 B니까요. 먼저 A만 파악하겠습니다. 가에는 나는 몰라요. 가에는 그리워하는 심정 없었죠. 종장만 보고 가는 거야, 얘들아. 더 중요한 건 종장에서 주제가 드러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처한 문제 상황 해결 안 나타나 있죠.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게 됐다 안 나와 있었죠. 봐봐,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사물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뭐 딱히 드러나는 것도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가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이, 가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이런 건 없었죠. 오히려 역사적 인물, 뭐 고인이라고 하는 공자님, 맹자님을 따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4번을 여러분들이 발견 못해서 틀린 학생이 제법 있을 거야. 근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곧 뭐가 되겠어? 어디 가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라고 하는 이 언학사수가 되겠죠. 이걸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4번 골라주고. 왜 얘를 골라요? 가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참이니까요. 물론 고르고 난 다음에 나를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좋은 태도가 되겠죠.
그 다음 기억 확인하시면 되겠지. 대조적인 어휘, 거짓말과 옳은 말이 나왔었죠. 일단 얘는 맞아요. 거기에 자신의 판단, 좋죠? 좋은 말이죠.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옳은 말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적절한 거니까 일단 심증을 높여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준 영향,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해야겠죠. 우회적인 표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 A는 거짓이다, A는 참이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직접적이죠. 니은은 아직 니은 몰라요. 기억과 니은은 모르지만 일단 기억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했다 혹은 유대를 강화했다 아니죠. 그래서 혹시 1번으로 심증을 높여놓되 4번도 반드시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19번으로 가기 전에 제목 보시고 의미 생각해야 될 텐데, 뒤지가 전적, 옆에 뒤지, 똥을 누고, 그러니까 일명 그 대변을 본 다음에 닦은 종이죠. 닦는 종이죠. 그다음에 진적, 굉장히 귀중한 책이래요. 그러면 뒤지, 즉 똥 닦는 종이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럼 이 뒤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다시 동그라미 연결하셔야겠죠. 투옥 생활을 하였다. 나에서는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인 글쓴이와 조선학교 동지들이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 그 다음에 읽으려는 의지, 이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면모.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 선지, 투옥 생활, 읽을 거리가 쉽지 않았다. 좋은 이야기죠? 봐봐, 여기 1번에서 투옥 생활은 받아들이더라도 읽을 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을 쌤, 이거 진짜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 봐봐.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은 곧 읽을 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끊어주고 글쓴이와 동지들이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래. 자, 봐봐. 이건 좀 얘기가 달라. 왜냐면 읽을 거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지금 상위어고 그 다음에 하위어가 될 거 아니야.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속할지 모르잖아. 그치? 이렇게 하위어 나왔으니까 체크. 3번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이 조선의 동지들이 글을 읽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래. 근데 만족감은 우리가 보기에서 찾아낸 적이 없었죠.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세모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의지를 보여줬다. 좋은 말이죠. 5번, 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2번과 3번 선지가 되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나 같은 경우에는 현대 수필을요,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요. 왜냐면 현대 수필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마지막 단락 혹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을 사용해서 이제 답을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을 거야. 주제는 분명해. 뒤지가 중요했다. 그리고 19번이랑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 그러나 이렇게 들여주는 뒤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도 우리가 뭘 발견하지 못했어? 2번과 3번에 필요했던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는 것과 한결 지루한 시간이 쉽사리 지나치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니은만 나와줬죠. 그러니까 일단 4번을 확인할 겁니다. 유사한 형태의 구절을 반복하여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 여러분들이 유사한 형태의 구절을 반복한다 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천천히 쭉 읽어 내려가는 거야. 대신에 그냥 읽는 거야.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읽고 얘들이 나왔을 때 19번에 2번과 3번을 확인해 주시는 건데, 얘들 딱 나왔어.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이것으로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먼저 뭔지 파악을 해줘야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읽어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말이 뭐야? 이것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경찰서에서는 이 묵은 잡지의 재고품이 상당히 풍부한 듯하여 이것으로, 즉 묵은 잡지가 곧 이것이 되겠죠. 누가 제공했어요? 경찰서에서. 그쵸? 그리고 2번으로 가세요.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는 것에서 노력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서 경찰서에서 이게 너무 풍부하니까 그냥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잖아. 남아도니까. 즉 이 경무휘보가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똥 닦는 데 써라 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 한결 지루한 시간이 쉽사리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랬을 때 왜 그랬대? 그런데 이러한 글발이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얻어 읽는 경우에는 시간이 쉽게 갔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이 종이 조각이라도 읽는 경우에는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하니까 읽는 것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겠죠. 사실 쌤이 지금 16번부터 19번까지를 설명하긴 했는데 아마 나한테 이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쌤이 이 문학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강의를 몇 가지 더 올려주도록 할게. 그걸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강의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우선 2021년 고2 9월 모의고사 이 고전 C와 현대 수필 갈래복합 지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